네, 안녕하세요. 3월 1일입니다. 아유, 오늘은 나라 걱정하시는 분들이 다들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그러셨던 분들이죠. 아, 나라 걱정 저도 합니다. 그렇지만 몇 년간 파이코인 채굴하셨던 분들에 대한 걱정도 합니다. 그리고 파이코인을 사시는 분들에 대한 걱정도 합니다. 이 파이에 굉장히 아, 파이 2, 3개월이 지나면요, 파이 가격이 상승 기울기가 급격히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묘한 파이코인인데, 지금 우리 KYC 신청도 또 3월 14일로 연계해 있죠. 이번에는 정말로 그레이스, 은총을 베푸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그건 또 3월 14일로 해서 아마 3월 14일 날 또 뭔가 이렇게 히든 카드를 준비를 하고 있나 봐요. 해야 되겠죠. 또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정티어팡이나 니콜라스 박사나. 그래서 파이 생태계가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오늘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파이코인은 정말로 얘네들이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더니 사람들한테 돈 버는 방법, 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이제 파이챗이나 파이어사이드 포럼이나 이런 데서 지금 계속 주장해 오고 있는 거죠. 정책도 보면 최근 들어서 그냥 막 이렇게 상장이 되니까 선물 거래도 나오고 기자들 그냥 막 하지만 그런 거는 제 영상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시고 이 사람들의 이제 근본 철학과 같이 가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파이코인 가격이 시간이 갈수록 급등하는 이유를 원래 썸네일을 다룰까 했어요. 그런데 그냥 이제 껍데기만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안 보시더라도 공부하시는 분들, 오늘 이 얘기가 이제 원래 제목을 이렇게 다루려고 그랬어요. 요거 벤포드의 법칙으로 본 파이코인. 그러면 좀 어렵잖아요. 어려워 보이고 호기심 갖고 계신 벤포드의 법칙으로 본 파이코인으로 보면 파이코인은 시간이 갈수록 급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000원에서 2,000원 가는데 걸리는 시간, 1,000원에서 3,000원 가는데 걸리는, 그러니까 1,000원에서 10,000원에서 20,000원 가는데 걸리는 시간과 이게 지금 8만 원에서 9만 원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떨 것 같으세요? 당연히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가는 시간이 짧죠. 그렇죠? 프로테지로 작으니까 만 원에서 2만 원 가는 거는 똑같은 만 원이지만 프로테지가 100%잖아요. 그러나 8만 원에서 9만 원 가는 거는 10 몇 퍼센트밖에 안 되죠. 아무튼 저는 이 파이코인 상장하고 난 다음에 사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저는 제가 샀을 때는 전 말하고 저는 파는 거는 한참 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립식으로 젊었을 때 삼성전자를 그렇게 매달 투자하는 거를 못했던 아쉬움으로 그런 기업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파이코인을 몇 년 공부하고 파이코인이 그렇게 롱런하는 기업. 파이코인은 1등 코인이 되길 바라는 게 아니고요. 지속 가능한 코인을 바라는 거죠. 1등 코인을 바라지 않아요. 파이코인은 지속 가능한 코인을 바라죠. 그래서 그것을 적립식 투자하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저는 매달 제 월급의 몇 퍼센트를 산다. 얼마까지 제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한다라는 거고. 사시고 싶은 사시지만 그건 본인 책임입니다.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코인 시장과 주식 시장은 이거 카지노 도박판이기 때문에 도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런 영상도 만들었죠. 지금 채굴 집중할 때다. 코팀에서 배워야 될 건 채굴 집중이다. 제가 증권회사 그렇게 오래 있어도요, 증권에서 나 돈 벌었다는 사람 못 봤어요. 증권에서 돈 버는 사람이 은퇴하고 쓴 책은 많아. 근데 은퇴를 안 하면 다 개털돼. 그래서 짐 로저스니 피터 린치니 다 전설로 떠나는 거지, 시장에 있으면 다 털려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매수 집중이냐 채굴 집중이냐, 채굴 집중해야 된다고 해서 저는 여전히 아직 파이 생태계가 극초반기라고 보기 때문에 채굴에 집중하시라고 얘기하지, 뭐 제 영상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매수 매도를, 물론 시장 지표 특히 오늘 같은 날은 그런 거 합니다. 그래서 알고는 계셔야 되니까. 자, 그래서 오늘 조금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파이코인 가격이에요. 최근에 이제 상장되고 나서 0.6불에 왔었죠. 0.6달러까지 떨어졌었죠. 2에서 2.2까지 올랐다가 2월 20일이니까 2.2까지 갔다가 0.6달러 와서 3달러를 찍었죠. 그럼 0.6달러에서 3달러 올라가면 2.4달러 올랐죠. 2.4달러에 50% 반이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1.2를 빼야죠. 그럼 1.8달러죠. 1.8달러 찍고 다시 2불 위에 있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요. 이 이게 파이 USDT, 이거는 현물 시장입니다. 선물 시장이 있어요. 이게 하이스트 레버리지, 이게 뭐 각 거래소의 선물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뭐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딱 1.8달러 찍고 거래량 확 늘어난 거 보세요. 여기 정점에서도 3달러에서도 거래량 확 늘어나죠. 바닥에서도 거래량 확 늘어나죠. 왜 늘어날까요?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추는 힘이 시장 자체에서 작동하기 때문이죠.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추는 힘이 시장 자체에서 작동한다 그러면 이게 뭔 소리요? 이러시는 분들 많으시죠. 파이 경제학교 같은 데서 제가 이제 그런 거 하려고 파이 경제학교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고 난 다음에 올라가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 그러느냐? 이 선물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파이는 정확히, 선물 시장은 정확히 제로섬 게임이죠. 홀짝이에요. 버는 사람이 있는 것만큼 잃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무실에 오셨던 분이 한 분 이거 하시는 분 계시는데,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예, 갑자기 망하고 싶으면 하세요. 근데 원래 천천히 망하고 싶으면 주식 투자하고, 갑자기 망하고 싶으면 선물 투자하시면 돼요. 네, 그거 아시고. 그래서 저는 권하진 않습니다. 카지노판이니까. 저는 천천히도 망해봤고 갑자기도 망해봤습니다. 망하는 건 순식간인데 이러시려면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거래소가 제일 살벌한 선물 거래하던데 이런 거죠. 이 선물 거래는 굉장히 오래된 전통, 1800 몇 년도부터 일본 사람들이 인천에 만들었죠. 미두 거래. 미두 시장이라 그러는데 이게 미두 취인소. 그러니까 쌀의 품질과 가격의 표준화를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다. 고종 때 일본인들이 와서. 그런데 이게 돈 갖고 쌀이나 콩 갖고 하는 게 아니라 10%의 증거금만 갖고 했다. 지금 같으면 10배 레버리지죠. 10배 레버리지. 선물시장에서 10배 레버리지. 미두 거래란 정해진 기간에 쌀을 살 권리와 팔 권리를 사고 파는 것으로 오늘날의 선물 거래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미두 시장에서 거래된 시세는 쌀 거래 가격의 표준이 되었다. 여기 가격의 표준, 왜 미리 거래를 하는 거니까요. 미리 거래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OKX에서도 파이 USDT가 있고 파이 퍼페추얼이라는 선물 시장이 있습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아까 10% 갖고 거래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00만 원어치 사면 이 선물 시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뭐 우리 같으면 100만 원어치 사면 그냥 100만 원어치 사잖아요. 두 배 레버리지 있어요. 50만 원만 있으면 사요. 이거는 증거금이 50%죠. 아까 인천 미두거래는 10%라 그랬죠. 3배도 있어요. 33만 원만 있으면 되죠. 5배 있으면 20만 원만 있으면 되죠. 10배, 10만 원만 있으면 100만 원어치를 사고 팔 수 있는 거죠. 이게 인천 미두 시장이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10배만 있는 게 아니고요. 50배도 있어요. 2만 원 있으면 100만 원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가 뭐 3배 올랐다, 4배 올랐다 그러면 100만 원어치 산 사람이 4배 올랐는데 그걸 2만 원으로 산 사람 수십 배, 수백 배도 버는 거죠. 거기에 미쳐서 다 하는데 아까 이 거래소는 60배도 하더라고요. 16,000원. 100배 하는데도 나중에 나올까? 만 원만 있으면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조금만 떨어져도 원금 다 날아가는 거죠.
조금만 떨어져도 원금 다 날아가는 거예요. 벌으면 그렇게 벌지만, 그런데 이, 이 자연계에는 균형의 법칙이 작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욕심쟁이들 거를 다 슬금슬금 걷어가요. 슬금슬금 다 걷어갑니다. 그런데 파이코인은 정말 묘하고 묘한 게, 야, 이거 다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거쳐갔는데 0.6불에서 3불 갔다가 50%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들까지 털리는 거죠. 2배 정도는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까지 다 털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참 묘하다, 참 묘하다 그러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올라갔던 거에 50%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0.6에서 3.0 갔다가 2.4불에 정확히 반인 1.2불이 떨어진 1.8불에서 올라갔는데,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그런 거 잘 모르지만 이 선물 거래 했던 사람들은 다 털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지 거래 활성화가 되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예전에 쌀 거래할 때도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쌀 가격 표준화, 품질 표준화, 뭐 이런 거. 가격 표준화가 되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이니까. 그래서 이런 게 지금 파이코인에서, 야, 이게 2배 레버리지까지 날아가는구나. 이거 참 파이코인 재밌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빈포드의 법칙이에요. 벤포드의 법칙이에요. 이런 게 있거든요. 벤포드 법칙 계산기. 이 벤포드의 뭐 여러 가지로 파이코인은 막 숫자에 그리스 사람들처럼 막 3.14, 뭐 2.20, 6.28, 뭐 이런데 굉장히 숫자에 집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숫자를 갖고 모든 걸 푼 게 이제 벤포드의 법칙이거든요. 이 세상 모든 수의 법칙, 국세청 사기꾼도 잡는다는 데 쓰고, 부정선거 하는 데도 쓰고, 회계부정, 엔론 회계부정 하는 데도 쓰고, 진짜 봇이냐 가짜 봇. 이게 파이도 그거 할 거예요. 파이도 지금 노드 같은 거 할 때도 이게 복수 계정이냐 가짜 계정이냐 이런 것도 이게 벤포드의 법칙으로 다 찾아내요. 자기 딴에는, 그래서 트위터건 어디건 이거 벤포드의 법칙에 어긋나는 걸 찾으면 이거는 누가 손을 댔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회계 조작, 선거 조작, 뭐 여러 가짜 계정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댓글 조작 이런 것도 진짜 사람이 했는지 댓글로 했는지 다 하는 게 이게 벤포드 법칙이거든요. 이 벤포드 법칙이 뭐냐면 이제, 그래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마법 같은 숫자의 법칙이 있다. 회계 조작하는 것도 다 회사가 돈 얼마 빼돌리고 있는지도 다 알아낸다. 이런 재밌는 수학적 법칙이 있어요. 우주는 숫자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한 그리스의 철학가들이 많죠. 그 그리스 철학 사상의 흐름 속에 있는 게 니콜라스인 것 같다. 2월 20일, 뭐 314일 남았다. 또 연계해서 3월 14일. 모든 게 컴퓨터를 하다 보면, 그렇게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진리 여기에 좀 관심을 갖게 되죠. 이걸 보게 되면 파이코인이 앞으로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당장은 아니죠. 어느 정도 쌓여야 되기 때문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파이코인의 가격 상승은 급등하게 돼요.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벤포드의 법칙이 이거거든요. 뭐 이분이 이렇게 좀 정리해서 올렸던데, 우리가 숫자를 많이 보잖아요. 25번 거다, 100이다, 뭐 50마일이다, 2.36이다, 뭐 3.14다. 첫 자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자리를, 우리가 항상 보는 수많은 숫자들의 첫 자리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수가 뭔 것 같으세요? 가장 많이 나타나는 수가 1이에요. 1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2가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나고, 뭐 세상에 있는 강의 수, 뭐 그다음에 코로나 환자의 수, 뭐 그다음에 뭐이
모든 숫자 우리가 저기 대학 진학률, 그다음에 주식해도 돈 버는 사람, 이게 올라갈 확률, 떨어진 확률, 성공할 확률, 망할 확률, 뭐 어쩌고 저쩌고 모든 숫자는 벤포드의 법칙이 적용이 되더라. 강의 지류가 몇 개 있나, 비가 며칠 안 왔나, 강수량이 얼만가, 태풍과 지진은 어느 강도로 일어나나, 금융위기는 어떻게 되나, 전부 이게 첫 자리의 법칙에 걸린다라는 거예요. 해보니까. 그런데 1이 제일 많이 나고 그 다음에 2, 3, 4, 5, 6, 7, 8, 9죠. 이게 프로테질이 여기 나와 있는데 자세히 말씀드리면 1이 30%, 2가 17.6%, 3이 12.5%, 9.7%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벤포드의 법칙이에요. 근데 파이는 1로 시작을 안 하고 3으로 시작했잖아요. 이건 뭐죠? 1등 되겠다는 생각 없다. 영원히 존재하겠다라는 거죠. 파이라는 게 끝없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파이코인은 1등 되는 게 뭐 가격이 얼마 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화폐를 지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몇 년간 지켜봐도, 지금 지켜봐도 지속 가능한 화폐를 230개국에서 2라는 숫자 나왔죠. 10억 명이라 해서 1 숫자 나왔죠. 1000억 개에서 1 숫자 나왔죠. 3.14에서 3 나왔죠. 1, 2, 3 그리고 6 뭐 이 정도 갖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앱도 100개, 마이그레이션도 1000만 개. 이런 식으로 이 벤포드 자기는 그냥 하지만 이게 법칙에 다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이 3.14라는 거는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뭐 1등이 되고 이런 거 아니다. 영원히 지속하는 화폐가 되겠다라, 화폐가 되는 그런 운명적인 암호화폐죠. 이게 벤포드의 법칙인데 이게 왜 이렇게 일이 많고 2, 3, 4 이렇게 되냐면 시간이라는 거예요. 1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제일 앞자리 숫자가 머무르는 시간이 제일 길고 벤포드가 찾아보니까 시간이 짧다. 뒤로 갈수록 시간이 짧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파이코인이 2불에서 3불 가는 시간하고 2불에서 3불 가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렸죠. 이건 지금 너무 짧아요. 나중에 주 단위로 원래 봐야 돼요. 그런데 3불에서 4불 가고 4불에서 5불 가고 6불에서 7불 가고 하는 계속 짧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에서 1로 가는 거는 2배죠. 근데 2에서 3 가는 건 1.5배죠. 프로테지 차이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가 늘어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짧아진다라는 거죠. 시간이 짧아진다라는 거. 지금 파이코인은 어떤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엄마 뱃속에 막 6년이나 있어 굉장히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주 단위, 월 단위로 보게 되면 그렇게 정확히 숫자가 떨어져서 나올 거라고요. 앰프드의 법칙처럼.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올라가는 기울기는 급등한다. 그리고 지금은 1불에서 2불은 프로테지로는 2배지만 나중에 99불에서 100불을 갔을 때는 1불, 2불은 도표상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로그 차트로 볼 때. 그래서 이건 시간 게임이다. 이거 파이코인은 시간 게임이다. 단기적으로 이게 프로테지로 먹는 게임이 아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어제 만드는 영상이 이거잖아요. 지금 채굴할 때다, 아직도. 이거 굉장히 긴 게임이다. 짧은 게임이 아니다. 1, 2불 신경 쓰지 마라. 100불, 200불 게임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런 위치고요. 그래서 파이코인이 시간이 갈수록 급등하는 게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거로 올라가는 게 다르다라는 거죠. 올라가는 게. 10,000원에서 20,000원 한 프로테지로 보지 않고 제가 프로테지로 보지 말고 마진으로 봐라. 마진으로 봐라. 시간이 어떤 사람은 뭐 띠로 보는 것도 그렇잖아요. 뱀띠 같은 경우에 여름 뱀띠하고 겨울 뱀띠하고 다르다고 그러고 여름 뱀띠, 겨울 뱀띠 다르죠. 뭐 우리 겨울 뱀띠는 좀 힘이 없고 여름 뱀띠는
겨울 용띠는 좀 힘이 없고 여름 용띠는 힘이 있고 이런 거 하는 거죠. 활동 기간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1년을 놓고 보면 어떻죠? 똑같다라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놓고 보면. 시간을 길게 놓고 잡으면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장기 게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채굴에 집중하고 사시더라도 적립식으로 살아. 한 달에 얼마씩 살아. 적게 사더라도 제가 그 말씀을 어제도 드린 거고 오늘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이렇게 이제 벤포드의 법칙 같은 게 이렇게 맞아 떨어지느냐? 이거 어제 이제 파이 학교에서도 얘기했는데 우리는 자기가 생각한다고 그러지만 이거는 이제 이게 자유의지가 있나 없나 어떤 배를 딱 누르는데 자기는 여기서 준비해서 여기서 눌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누르기 행동은 여기서 하는데 결정은 여기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여기서 결정했다고 생각을 해. 근데 뇌파 검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여기에서 한다라는 거죠. 여기는 개별적 자아의 의식 단계고 여기는 보편적 자아의 의식 단계. 보편적 자아라는 거는 이거를 뭐 어떤 사람은 하느님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거는 큰 나, 대하라고 하고 참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내 안에 부처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영화 아바타 같은 데 가서 보면 대지의 신 에이와 같은 모든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추는 힘이 여기서 이미 작동한다라는 거죠. 모든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추는 힘이 여기에서 이미 작동한다라는 게 이제 리벳의 자유의지 실험이고 수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오케이를 했죠. 그래서 선물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 털리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가 있나 없나 이런 거 한번 보시고 그래서 제가 선물 투자하는 사람은 시간이 문제지 언제 망해도 망한다. 왜? 결국은 균형이 가야 되는데. 그런데 파이코인 보니까 야 이거 이런 레버리지는 털어가는데 지금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안 됐는데 2배 레버리지까지 털어가네. 그 정말 묘하다. 물론 이제 암호화폐가 작살이 나서 그렇지만 야 이게 2배 레버리지까지 알뜰하게 딱 털어먹고 다시 올라간다. 정말 파이코인은 이 3.14의 힘이 작용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묘하죠. 아무튼 아까 이제 저희 자유 리벳 실험 했잖아요. 이거 지금 제가 이제 파이 학교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하는데 당신네들 알고 하셨고 모르고 하시고 딱 자기네들은 여기서 자기네들이 파이 코인을 했고 해야지 결심은 여기서 했다라는 거죠. 미안하지만 당신이 결심하기 이전에 운명적으로 당신은 파이 코인을 하게 돼 있었어. 여기가 보편적 자아고 여기가 개별적 자아라고요. 근데 보편적 자아로서 살게 되면 파이코인으로 10억, 100억 부자 되는 사람들이 속출할 것이요. 개별적 자아로 돈 벌었다고 보편적 자아로 파이코인을 채굴 시작했는데 개별적 자아로 살게 되면 2년 내로 털릴 것이요. 제가 이 소리 틈틈이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뭐 아직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아는데 20년 걸렸으니까요. 그건 다른 사람 20년 걸리게 하면 안 되죠. 에휴, 고맙습니다. 즐거운 희망찬 3월 1일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